자, 이번 단어는 이렇게 입체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입체 도형은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다면체, 또 하나는 회전체라는 게 있다. 그럼 다면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다각형 배웠지 우리.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그런 입체 도형을 이제 다면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이 뾰족뾰족하게 생겼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 입체 도형도 요 끄트머리들은 다 뾰족한 모양이다 라고 이제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배운 대로 하자면 여기는 이제 면이라고 하지. 그리고 요 선분들을 다 모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입체 도형에 단면체랑 회전체가 있다고 배웠잖아. 단면체는 이제 방금 설명해줬고, 회전체가 뭐냐, 어차피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체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게. 내가 어떤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자 직각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엄청 빠르게 회전했다고 치자. 이렇게 엄청 빠르게 회전을 하면은 이게 마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이 나오겠다 이거야. 나오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회전체야. 그래서 회전체는 아예 태생부터 이 막대기로부터 회전했을 때의 모양을 얘기한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얘랑 태생이 달라. 그리고 회전체에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모선이라는 게 있어. 모선이 뭐냐면은 사실은 이 도형이 원래 이제 직각삼각형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원뿔 모양이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냐, 누가 얘를 만들었냐, 그렇게 되는 선이 모선이야. 그러니까 이 모자가 이제 어미 모자거든. 얘가 이 도형을 이제 창조했다, 만들었다, 낳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를 모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회전체에는 모선이라는 게 다 존재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가 네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회전체라는 건 이런 거다. 그래서 회전체랑 다면체의 구분 어떻게 하냐면, 회전체는 둥글둥글한 이 원 모양의 이 원 모양 부분이 있어야 돼. 근데 얘랑 좀 다르지. 얘보다 약간 좀 부드럽게 생겼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뿔이라는 게 있고, 원뿔. 그 다음에 원기둥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원뿔대, 요거는 이제 구라는 게 있다. 딱 네 종류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전체라고 한다. 자, 다면체인 걸 고르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되어 있다. 삼각뿔을 예를 들어 보자면, 삼각뿔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 대충 이제 이런 모양으로, 대충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다 삼각형으로 돼 있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면체로 볼 수 있다. 사각기둥은 밑면이 사각형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얘도 지금 전부 다 사각형으로 돼 있지. 얘도 다면체. 자,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다면체랑 좀 대조되는 내용이 회전체거든. 회전체가 뭐가 있지? 구가 있다 그랬었고, 원뿔대 있었고, 원기둥이 있었고, 원뿔이 있었지. 얘들은 다 아닌 거야. 비교를 하자면. 그다음에 정사면체는 얘네들하고 좀 특징이 이제 뿔, 기둥 이렇게 설명하면은 방금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데, 정사면체는 아직 안 배워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근데 사면체라고 돼 있지. 면이 몇 개란 뜻이야? 4개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다면체야. 자, 얘는 면이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건데, 면이 몇 개야? 하나, 둘, 3개 있고, 그다음에 하나, 둘, 3개가 있지. 그래서 면이 총 6개야. 그래서 육면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다면체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에 따라서 그 면체의 이름이 붙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자, 얘 이름은 삼각뿔이야. 다면체야. 그런데 삼각뿔이지만 면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지. 면이 4개라서 사면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이게 입체 도형인데 뿔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뿔대라든지 이렇게 특징이 있는 도형, 입체 도형이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면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이제 두 가지라는 거지.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험을 볼 거라면 기둥, 뿔, 뿔대 이것들의 성질이 뭐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은 경우는 면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꼭지점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다 암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좀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암기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고.
왜 제가 n 플러스 2인지, 왜 곱하기 2인지 이런 거 설명을 좀 하자면, 자, 기둥들은 특징이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요게 기둥이거든. 요거는 삼각기둥이야. 삼각기둥인데 밑면의 모양이 뭐냐? 삼각형이지. 그래서 삼각형인 거고. 자, 중요한 게 있어. 여기다가 별표 쳐봐. 이게 어떤 도형인지, 그러니까 기둥인지 뿔인지 뿔대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야. 옆면 모양 보고 얘가 기둥인지 뿔인지 뿔대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 근데 기둥 같은 경우 특징이 옆면이 직사각형이다라는 거. 뿔은 삼각형. 사다리꼴, 뿔대는 사다리꼴 모양이야. 얘네를 보고 아, 얘가 기둥이구나 뿔이구나 뿔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단서야. 자, 그럼 이제 내가 설명해 줄 부분 여기야. 자, 면의 개수. 면은, 자, 얘 지금 삼각기둥이라고 했지. 옆면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지. 삼각기둥이라서 옆면도 세 개야. 그리고 위 아래 면이 두 개가 더 있어. 그래서 플러스 2인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은 간단해. 자, 여기 보면 삼각기둥이라 그랬어. 하나, 둘, 셋. 밑에도 하나, 둘, 셋. 세 번, 그러니까 세 개씩 두 번 나오지. 그래서 곱하기 2인 거야. 자, 모서리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에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씩 세 번 나오지. 그래서 곱하기 3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다라는 거지. 자, 그럼 뿔은 어떨까? 뿔은 얘도 지금 이제 사각뿔이지. 자, 사각뿔이니까 밑면의 모양이 뭐야? 사각형이다. 옆면 아까 설명했고, 자, 면의 개수는 옆면이 사각뿔이라서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리고 플러스 밑에 하나 더. 기둥은 위아래 두 개였는데 얘는 밑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면의 개수. 그 다음에 꼭지점은, 자, 하나, 둘, 셋, 넷. 사각뿔이라서 밑에 네 개 있고 위에 하나 또 있지. 그래서 플러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곱하기 2다 라는 거야. 자, 뿔대.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 뿔대거든. 자, 육각 뿔대는 특징 육각형이, 밑면 육각형이고. 그다음 면의 개수. 자,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그리고 위아래 두 개 더 있지. 그래서 플러스 2. 그다음에 꼭지점은 위에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곱하기 2다. 여기 2n.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곱하기 3이다 라는 거야. 우리 목적이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거 그냥 보고 한번 해봐. 보고 내가 알려준 성질을 가지고 공식 없이 그냥 해보는 걸로. 자, 오각기둥이래. 오각기둥 대충 한번 그려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면이 오각형. 그리고 기둥이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쭉 선분을 다 내려서 이렇게 해서 밑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자, 얘는 몇 면체냐? 면이 몇 개야? 옆면이 지금 하나, 둘, 오각이니까 5개 있지? 위아래 2개 더 있지. 그래서 플러스 2에서 총 몇 개? 7개다. 7면체다.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방금 설명했지. 7면체니까 면 7개겠지. 그 다음에 꼭지점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씩 2번 있다. 그래서 5 곱하기 2, 10개인 거고. 모서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씩 해서 3개. 곱하기 3. 위에 3개, 이렇게 높이 3개, 밑에도 또 3개 해서 곱하기 3이고. 밑면은 오각형. 그리고 얘는 기둥이기 때문에 옆면의 모양이 뭐다? 직사각형이다. 자, 각기둥이야. 각기둥에서 모서리 개수. 일단 이 각기둥, 뭐 각뿔, 그다음에 각뿔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 앞에서 배웠던 그 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각기둥을 하나 그려. 제일 쉬운 게 삼각이니까 삼각에 이렇게 기둥을 그려놓고 모서리 개수를 한번 보자고. 모서리가 이게 삼각 기둥이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9개가 나오지. 그 즉 얘는 몇 각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뭘 곱하면 되는 거야? 3을 곱하면 돼. 그리고 이게 몇 각인지 모르니까 이걸 n이라고 하자. 그럼 얘는 이제 3 곱하기 n이 되는 거지. 3n. 그다음 면의 개수는
자, 옆면이 삼각이니까 옆면이 3개. 그리고 위아래 2개 더. 그래서 얘는 n에다가 2개를 더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3n 더하기 n 플러스 2가 30이다.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공식 외워서 식 써놓고 방정식 풀어라. 이런 내용인 거지. 자, 요거는 입체도형 이름을 쓰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다 밑줄 쳐봐. 옆면 모양.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옆면 모양에서 이 도형의 그 종류가 결정이 돼. 기둥이냐, 뿔이냐, 뿔대냐. 자, 기둥은 직사각형이야. 뿔은 삼각형이고 뿔대는 사다리꼴이야. 요 3가지만 기억하면 돼. 옆면이 사다리꼴이래. 자, 그럼 이 도형의 정체는 n각 뿔대겠구나. 일단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옆면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n각 뿔대고 그 다음에 다면체고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다. 각 뿔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각 뿔대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위에 면이랑 아래 면은 평행하지. 그러니까 이걸 알면 사실 가는 쓸데없는 말이 돼 버리는 거야. 몰라도 돼, 조금. 자, 그럼 이제 얘가 중요하겠지. 방금 얘기했듯이 삼각 뿔대 같은 경우는 생긴 모양이 여기서 꼭지점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니까 삼각 뿔대가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위에도 3개, 밑에도 3개니까. 그렇게 해서 얘는 공식이 2n인 거야. 2 곱하기 n. 그렇게 해서 10개가 나왔대. 자, 그럼 n이 얼마야? 5겠지? 그러면 정답은 오각 뿔대다. 이렇게 푸는 거야. 다음 거는 정다면체라고 하는 건데, 이 다면체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 도형들이잖아. 근데 정다면체는 모든 도형들이 다 정다각형이야. 예를 들면 정삼각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모든 도형들이. 예를 들어 정사면체 같은 경우 보면은 정삼각형들로만 되어 있는 거야.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정다면체라고 한다. 근데 정다면체는 5개밖에 없거든. 정사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있어. 꼭지점마다 그 모여 있는 면의 개수가 일정해야 정다면체라고 보거든. 무슨 말이냐면 정육면체 같은 경우 보면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이 하나, 둘, 3개지. 또 하나, 만약에 내가 다른 꼭지점, 예를 들어 여기를 잡아둔다면 여기에 모이는 면은 하나, 또 둘, 3개란 말이지. 이해가? 그래서 꼭지점 하나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이 5개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도형들이 있다라는 걸 배울 거거든. 자, 모든 면은 합동인 정삼각형이래. 그래서 이게 정사면체, 그다음에 정팔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딱 3개만 모든 면이 다 정삼각형으로 돼 있어. 그리고 또 하나,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인 도형은 정사면체야. 그래서 정답이 정사면체다가 되는 거야. 결국 그 표에 있는 거를 다 외워야 돼. 자, 정 12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몇 개였냐? 한 꼭지점이면 이게 면의 개수가 3개. 그다음 모서리 개수는 모서리가 30개. 그다음에 꼭지점이 20개야.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해주면 돼. 다음은 전개도인데 이 전개도는 정사, 정육, 정팔까지는 자주 쓰여. 근데 정 12랑 20은 거의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눈으로 보이는 상태로 우리가 상상이라도 좀 할 수 있지만 얘네 2개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면이 6개지. 그러니까 얘는 정육면체야. 정육면체는 우리가 이 전개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지. 자, D랑 만나는 꼭지점 이건 어딜까요?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이제 접어지면서 만나거든. 그러니까 한 칸 건너서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F다. 그다음에 A, B랑 겹치는 모서리는 어딜까? 이거를 이제 접는다고 생각하면은 어디랑 만나냐면 여기 4개를 옆면, 요 2개를 밑면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접어서 여기랑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IH랑 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CDKN 여기
이 면과 마주보는 면은 항상 그러니까 한 칸 건너서 여기에 존재해. 그래서 이거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도 마주보는 면이고, 아니야 여기 말고 이렇게. 그다음에 얘랑 얘도 마주보는 면이야. 이걸 평행하다고 하지. 여기 있는 문제들은 참이냐 거짓이냐,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일단 요것만 하나 풀어줄게. 정다면체에서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5개밖에 안 된다고 했었지. 자, 어떤 입체 도형에서 다면체에서 꼭지점 개수, 모서리 개수, 면의 개수를 이렇게 문자로 VEF라고 표시를 하는데, 꼭지점 개수에서 모서리를 빼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를 더하면 이게 항상 일정하게 2가 나오게 돼 있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일러의 정리라 그래. 몰라도 돼. 오일러라는 수학자가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항상 모든 도형에서 꼭지점 빼기 모서리 더하기 면의 개수 하면 일정하게 2가 나오게 돼 있어. 자, 여기 있는 거 V-2 더하기 F를 물어봤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입체 도형은 다 얘가 항상 뭐다? 2다 라고 아까 답을 얘기해 줘 버렸지.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2야. 그래서 이게 답을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그래서 꼭지점 몇 개야 여기? 이게 사각 뿔이니까 밑에 4개에다가 위에 하나 더 해서 5개지. 꼭지점은 5개.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밑에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위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총 8개. 그 다음 면의 개수는 옆면이 4개에다가 밑에 하나 더. 그래서 5개지.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지. 됐어? 자, 꼭지점. 자, 이거는 아까 삼각뿔이네. 삼각뿔에서는 꼭지점 밑에 3개 있고 위에 하나 더 있으니까 4개. 그 다음에 모서리 개수는 밑에 3개 그리고 위에 3개. 그러니까 총 6개지.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옆면이 3개 삼각뿔이니까 에다가 밑에 하나 더. 그래서 총 4개.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해보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얘는 2는 뭐 확실한 거고, 얘는 그냥 다 더해보면 되고. 자, 회전체는 이거 단원 처음 설명할 때 이미 많이 설명해줬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정도로. 자, 만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막대, 가운데 막대를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면, 이렇게 회전을 엄청 많이 빠르게 한다면 이게 마치 어떤 모양처럼 보이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원뿔인 거지. 원뿔인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회전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가운데 이 막대기를 이제 설명하는 게 회전축이야. 얘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니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모선이라 그랬지. 엄마가 되는 선이다. 얘를 그러니까 이 어떤 선분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모선이야. 얘야, 얘 원뿔은. 그래서 얘는 원기둥이다. 직사각형 모양을 회전했을 때 생긴 모양은 원기둥이다가 되고, 요게 이제 모선이 되겠지. 자, 사다리꼴을 회전을 하면 원뿔대가 나와. 이렇게 얘가 모선이 되는 거지. 자, 반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9가 되는 거야. 얘는 모선이 이렇게 반원의 일부분이 되겠지. 자, 회전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기둥, 원뿔, 원뿔대, 9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는 다 다면체야. 그래서 다면체냐 회전체냐를 물어보는 내용들도 좀 알고 있어야 돼.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이 막대기를 뭐라고 한다 그러냐면 회전축이라 했고, 여기를 밑면이라 그래. 그리고 밑에도 밑면이라 그래. 근데 왜 얘네들이 둘 다 밑면이냐면, 이게 공간에서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공간에서 위아래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위아래가 바뀌기 때문에 그냥 둘 다 밑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여기 둥그스름한 부분은 옆면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이제 모선이다. 여기 아니구나. 여기 직사각형, 요게 모선이다. 그리고 여기는 원기둥인데 직사각형을 회전했기 때문에 원기둥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직사각형이다. 자, 이거는 겨냥도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회전했을 때 어떤 모양일까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이 회전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랑 똑같은 도형이 반대쪽에 돼 있을 거라고.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밑에 있는 면에다 이렇게 원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가 이 점이 이제 이쪽으로 갔잖아. 그 두 개 연결해서 원 하나 만드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똑같은 도형 나와요. 얘는 반대인 거야. 이 입체 도형, 이 회전체가 어떤 도형을 회전한 것이냐 이건데, 얘는 가운데 일단 회전축이 필요해. 가운데 이렇게 선 그어주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을 잘라. 이렇게 해서 잘라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사다리꼴 있지? 사다리꼴인데,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색칠한 부분 보여?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휴지심 한번 생각해 보면, 휴지심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가운데가 이제 비어 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야. 지금 점선 처리되어 있는 거.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게 실선을 회전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빼줘야 돼. 즉,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비어 있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그것까지 좀 잘 봐줘야 돼. 자, 지금부터는 단면이라는 내용을 좀 볼 건데, 단면이 뭐냐면 잘랐을 때 모양이야. 예를 들어서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기둥을 이 회전축의 수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가로로 잘랐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용에서 가로 모양,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뭐 칼로 잘랐다고 쳐봐. 잘랐을 때 요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회전체들은 공통적으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가로로 자르면 다 원이야. 여기도 원이고 여기도 원뿔에 이렇게 해서 원, 여기도 원, 다 원이야. 됐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공통적인 내용이다. 자, 이거는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이면 이제 이 방향으로 잘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칼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방향으로 쭉 밀어서 잘랐다고 치면 그때 생기는 모양이 뭘까를 생각해내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직사각형이야.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우리 아까 그 모선 배웠었지. 직사각형을 회전해서 원기둥이 됐다라고 배웠잖아. 직사각형을 양옆에 두 개 만들면 그게 바로 그냥 단면이야. 이해가? 요 직사각형 두 개가.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회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이었는데 이쪽에도 똑같은 사다리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리해보면 이거는 등변 사다리꼴이다 라는 거. 그리고 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가로로 잘랐을 때 원 나온다 그랬는데, 얘는 세로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잘라도 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구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어떻게 잘라나만 한번 봐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대. 회전축은 여기 있어. 이거의 수직이면 가로로 잘랐다는 얘기지. 가로로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 원이 나오는 거야. 자, 이거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면 회전축은 여기 있어. 그럼 이제 이 방향으로 잘랐다는 거지. 그러면 생긴 모양이 이렇게 반원이 나오겠지. 자, 어떤 단면이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그러니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이제 이 방향으로 잘랐다는 거지. 그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이 모양이야. 요거.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 그랬어?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가 높이 4고 여기가 3cm면 여기도 3cm겠지? 그러니까 밑변이 6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 구하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자, 회전시켰을 때, 이 도형을 회전시켰을 때 요 모양은 원뿔대가 나오겠지? 요렇게 원뿔대 모양이 나와. 그래서 일단 회전했어. 그 회전체에 대해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니까 회전축은 여기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자르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이 도형, 그러니까 이 빨간색 도형이 나오는 거야.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윗변이 일단 얼마야? 여기가 8이라고 돼 있지? 그럼 88 더하면은 16, 아래는 66 더하면은 12,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는 9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 나오겠지. 자, 여기는 회전체의 전개도인데, 전개도에서 기억할 건 딱 하나야. 우리가 이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 모양인데, 여기가 밑면이잖아. 이 밑면의 둘레하고 이 옆면 모양의 이 가로 부분하고 길이가 똑같다는 거. 왜냐면은 이 원기둥 모양을 보면은 밑에 있는 원을 이렇게 옆면에서 요 가로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싹 감싸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원뿔도 밑에 있는 여기 요 길이하고 밑에 있는 밑면의 원 둘레하고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는 얘랑 같은 거고 얘는 얘랑 같은 거고 요 개념이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일단 여기 밑면에 반지름 5cm지? 여기 밑면의 반지름도 5cm야. 그 다음 여긴 높이지? 높이는 여기 10cm고 다시 한번 요 길이하고 어떻다고? 같다. 그럼 여기 원둘레 한번 구해볼까? 원둘레 구하는 공식이 2파이 r이지? 반지름 5였으니까 대입하면 몇 파이다? 10파인 거야. 그래서 가로가 10파이가 되는 거지. 됐지? 요거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자, 얘는 원 기둥이네. 전개도를 대충 한번 그려볼까? 대략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밑면의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 3 반지름 3이고 높이는 8cm라고 돼 있지. 이때 옆면 둘레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8cm인 거는 알고 있지. 그래서 88 더해서 일단 16. 문제는 자, 이거하고 얘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 이거랑 뭐랑 같다? 밑면에 원 둘레하고 같다. 자, 그럼 원 둘레 구하는 공식 2파이 r이니까 거기에 반지름 3 대입하면 6파이지. 요 길이가 6파인 거야. 6파인 게 위아래 두 개 있지. 12파이다. 이게 답이야. 자, 원뿔의 전개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거든. 여기 모선이 30, 여기가 30이고 그 다음에 밑에 반지름 여기는 10이래.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 여기 구하는 거야. 여기 구하라는 거야. 근데 개념은 똑같아. 자, 여기 있는 여기 내 지웠는데 여기랑 여기 원의 둘레하고 어떻다? 같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쪽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야. 반지름이 30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부채꼴에서는 여기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30 대입하면은 60파이 360분의 중심각 몰라. 이게 이제 여기 빨간색이 되는 거고 이거랑 여기 있는 원둘레랑 같다 그랬지. 자,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 여기 반지름은 10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20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풀면 돼. 양변에다가 일단 파이 약분해서 없애버리고 여기는 약분하면 6분의 x겠지. 여기 이제 20도다. 양변에 분모에 6이 있으니까 양변에 6 곱하면 120도가 되겠지. 자, 이 부채꼴을 옆면으로 하는 원뿔이래. 그럼 여기도 밑면 있어야 돼. 밑면에 원 있고, 자,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지 몰라. x라고 할게. 그러면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기 호의 길이하고 여기 원둘레하고 어떻다? 같다. 이게 특징이야. 여기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자. 2파이 r. 반지름 9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60도 요거랑 여기 원둘레 2파이 x랑 같다. 요거 푸는 거야. 일단 양변에 파이 하나씩 있으니까 지우고 18이랑 얘랑 약분하면 20이야. 그리고 20이랑 얘도 약분되지. 그럼 좌변은 남는 게 8밖에 없어. 우변은 x밖에 없고. 아, 2 남았구나. 이렇게. 그럼 x는 얼마냐? 4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축으로 1회전 시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쳐. 그래서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도형을 회전체라고 한다. 맞지? 그래서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